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이 북한 미사일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해군이 이번 연합훈련 뒤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이 대잠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해상훈련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인 30일에는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대잠 훈련인데 이 훈련 발표가 있은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SRBM 2발을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동해 쪽으로 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나 미국 항공모함이 떠 있는 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와도 실질적인 보복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그리고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여기서 이제 합병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87%부터 99%까지 그야말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유럽연합을 포함한 40개 국가에서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다면서 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BC 등 외신들 보는 시각이 좀 달랐는데요. 이번 투표가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들에 대한 러시아 편입을 공식 선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세를 누군가가 펼친다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핵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군 당국은 러시아가 전면적 핵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황무지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서 항전 의지를 꺾는 등 이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국가고시센터가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도 한데요. 국가고시센터가 이제 처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네. 인사처가 공개를 한 건데요. 이 건물들 사이에 쉼터와 일부 체력 단련 시설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건물들 위편으로 낚싯줄이 촘촘하게 걸려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네. 혹시 모를 드론의 촬영을 막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건물도 자세히 보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이마저도 안에서 자물쇠를 꼭꼭 채워두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안팎에는 69대의 CCTV가 늘 설치가 돼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24시간 내내 센터 곳곳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문제 출제위원들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18일 정도 합숙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외부와 접촉은 철저하게 차단됩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반납은 기본이고요. 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갈 때에도 직원과 보안요원을 동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출제 기간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반출도 금지하면서 센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런 노력 덕분에 그동안 출제 오류 비율이 0.06%에 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출제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14년째 동결 상태라서 점점 더 섭외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출생아 수가 매년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출산율 위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가 의견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입니다. 지금 네.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보면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서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라고 봤는데요. 그동안 높은 주거비나 교육비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현금 지원을 해오던 우리의 시각과 대응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고등교육 비율이 높고 경제적 자립도도 높다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이
한국 여성들에게는 나쁜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네. 학력과 경제력을 갖춰서 스스로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할 능력은 커졌는데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와 같은 주위의 낡은 정서로 인해서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겁니다. 또 결혼 시장의 불균형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 수준은 높으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려는 남성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이민 결혼을 장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한 한국 여성에 맞는 배우자를 해외에서 구해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출생이 심각하다면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한데 초중고에는 돈이 남는다는 내용의 기사네요.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에만 15조를 더 적립해서 누적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급증한 이유는 세금은 느는데 학력 인구 감소로 써야 할 돈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무상으로 주거나 교복비 등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의회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퍼주기식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편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재정이 말라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재정의 불균형한 집행이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손봐서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치매가 한국인 사망 원인 10위 밖에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동의 1위는 암이죠? 예, 맞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1위는 그대로 암입니다. 네. 심지어 매년 암 사망률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61명이 암으로 사망했고요. 사망자들로 보자면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순위가 크게 오른 다른 질병들을 보면은 3위에 오른 폐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7위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또 9위에는 폐혈증이 작년에 처음으로 10대 사인에 포함이 됐는데요.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렇게 노인성 질환 위주로 순위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인 암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폐암 사망이 그중에서도 1위였고요. 이어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암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였는데요.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하고 1, 2년마다 위암 내시경 검사를 받는 등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건강검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